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느린 학습자들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아이들 학교 적응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언뜻 적응 잘한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이렇게 속상한 일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엄마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게 또 우리 사랑스러운 거북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지난 한 달 정도는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그래도 잘 다니나 보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과도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선생님과도 상담을 여러 번 해야 됐고 결과적으로는 뭐 아이들도 피해를 받지만 저희 아이도 많은 상처를 입었던 그런 사건이 또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저도 좀 단단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또 만나겠지만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만나겠지만 엄마인 내가 조금 덜 힘들겠다 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죠. 뭐 환영할 일도 아니고 기다릴 일도 아닌데 닥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또 의연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많이 걱정하고 계실 진학 그리고 진로 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은 저는 특수교육 전공자가 아니에요. 특수 아들을 저희 반에서 가르쳐 본 경험이 있는 일반 학급의 담임이기 때문에 특수아들의 전반적인 진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진학 정보 역시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것들은 특수교사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요, 특수선생님과 부모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수선생님은 다양한 정보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에서 제공해 주실 수는 있지만 결정은 정말 오롯이 부모의 몫이더라고요. 아이는 아는 게 없죠.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본인의 가지고 계신 정보와 그리고 가치관만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이 아이의 인생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물론 이건 일반 아이들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모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 느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지런을 떨자, 발품을 팔자, 조금 더 파이팅 해보자, 뭐 이런 마음도 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저 같은 아이들 두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일반 아이와 이제 느린 아이를 같이 키우시는 경우에는 이제 사사건건 둘이 비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느린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일반 아이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고와 또 인내를 요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학 부분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저희 아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저희 아이의 상태는 처음에는 경계성 지능이었고 지금은 완전한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되는 아이이고요. 현재 지능은 59, 나아질 기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적장애 3급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상담을 가봤는데요. 중학교 특수학교로 진학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 갔는데 그곳은 지적장애 1급부터 이렇게 입학이 가능하고 1급, 2급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3급 아이가 있기는 했으나 이것도 TO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지적장애 3급 경계선 정도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특수학교 생활을 본인이 굉장히 지루해하거나 그 특수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과 고민 끝에 특수학교를 가지는 않았고 일반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중학교를 일반 학교 진학을 했고 특수반 소속, 그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정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멀리 내다봤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장애 진단을 처음 받고 그때는 한참 동안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장애아가 아닌 것 같은데 장애아에 해당이 되고 장애아로 진로를 설정을 해야 될지 일반 아이로 어떻게든 끌고 와볼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이번에 중학교에 진학을 하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많이 됐고 그래서
뭐 오히려 희망이다, 뭐 오히려 좋아라는 그런 그런 유행어가 어울릴 만큼 좀 눈부신 그런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장애 등급을 신청했던 이유는 남자아이고 군대 문제 때문이에요. 오롯이 그거였어요. 너무나 현실적인 문제죠. 이 친구가 장애 등급이 없어서 군대 입대를 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겪을 상처나 어려움은 둘째 치고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이제 뭔가 소통이나 어떤 그런 단체 생활에 원활하지 못한 친구가 등급이 없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 상황에서는 같이 지내는 사람들도, 같이 지내는 군인들도 정말 많이 힘들겠다. 소위 말하는 고문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고문받게 만드는 어떤 그 특정 아이 있잖아요.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쉽게 이것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장애 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단을 위해서 일부러 뭐 지능 점수를 조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딱 좋은 점수가 나왔더라고요. 지능 지수가 뭐 일부 조작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병원에 가서 들었는데요.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저희 아이는 점수가 딱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장애 진단을 받았고,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료비 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너무 적어요. 너무 적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현실적으로 너무 대기가 길어가지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나오기는 나온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뭐 겨울 방학 중 캠프나 돌봄 교실, 혹은 방학 때 우유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에는. 팩 우유를 배달을 해주시고, 그런 소소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지원을 한 게 아니고요. 군대 문제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채용을 해주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조건인 거죠. 대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 회사의 일부 직원이 되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우리 뭐 재외국민 대학 입시 전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장애아들이 그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문이 훨씬 넓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지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느린 아이들 바라보면서 얘 뭐 먹고 살지 걱정하시죠? 그래, 그럼 얘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칩시다. 내가 죽고 나면 얘 어떡하지? 저는 큰애라도 있어요. 근데 큰애한테 어떻게든 짐이 되지 않게 해주려고 제가 노력하는 거지, 애가 하나이시거나 얘가 첫째인 경우에는 어쩌실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자립을 해야만 돼요. 자립을 못하는 경우에 시설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시설에 들어가기에는 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아는 애예요. 딱 경계선이죠. 그러니까 이토록 경계에 있는 아이가 시설에 입소를 해서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이가 자립해서 본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걸 이 아이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까지는 어찌어찌 졸업할 수 있어요. 저희 아이도 지금처럼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원을 받으면서 도움반 선생님의 도움으로 꾸역꾸역 고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며 먹고 살 것인가. 가난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꿈이 있어요. 물론 그 꿈이 이제 저희 아이처럼 하버드 입학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꿈이 비현실적이죠.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많은 대안이 필요해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는 아이라면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하버드 입학에 실패한 경우에 무엇을 하도록 이 아이에게 권유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런 대기업이 장애 아들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용하기 전에는 주로 쿠키를 구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빵을 만들고 쿠키를 만들어서 그런 거 포장하고 단순 작업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소통이 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수준이 있는 친구들은 바리스타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커피도 관심 없는데 커피를 만드는 그런 상황, 웃지 못할 상황인 거죠. 네, 뭐 다행히 빵을 좋아하거나 커피를 좋아하면 너무 좋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대기업으로 문이 넓어지면서 우리 아이가 큰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곳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즐거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우리 아이가 환영받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에 대한 굉장히 현실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정말 필요하대요. 저희 이제 중학교 도움반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대기업 가고 싶으면 뭐 준비해야 돼요?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시에 따라주는 협조적인 아이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들, 직장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지시에 협조적인 아이로 그렇게 좀 잘 끌어주셨으면 좋겠다, 교육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날수록, 가지고 있을수록 무조건 유리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들어가서 막 대단한 기획을 하고 팀을 이끌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나 컴퓨터를 활용한 뭐 검색이라던가 사무 직종에 있게 될 거예요. 단순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훨씬 유리하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둘째 아이는 컴퓨터를 정말 너무 좋아하고요. 자기 스스로 타자를 늘려가고 막 문서 작업을 열심히 하는, 그걸 갖추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 이거는 기업이고 돈을 받는 일이잖아요. 취미생활 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을 최대한 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네이버든 카카오든 삼성이든 나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격증을 쫙 펼쳐놓고 어느 회사든 지원해서 합격을 받고 내가 갈지 안 갈지 결정하는 게 더 좋잖아요. 기분이. 갈 수 없는 데를 막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보다는 일단 합격을 좀 해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대비한 그런 지시에 협조적인 아이, 그 다음에 실기에 대비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슬프다. 그죠?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은 하고 있으니까 점차 올라갈 것이고요. 우리 느린 친구들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해야 된다. 이것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외롭게 계속 빵을 하루 종일 만들거나 원치 않는 빵이나 쿠키를 만들거나 커피를 만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넓게 멀리 보시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하나씩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대기업의 공채의 문 역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열려 있어요. 아무리 경계성 지능을 가지고 있어도 장애 등급이 없으면 그 아이는 이 회사에 필요한 아이가 아닌 거예요. 너무 슬프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 장애 등급을 계속 지속적인 그 지능 검사를 통해서 장애 등급을 유지하고 이 아이가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가지고 계신 아이의 진학이나 진로에 관한 어려움들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또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